제가 이번 화요일 날 금융감독원에 좀 갔었는데 주말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이제 동양 회사채나 CP를 산 분들이 금감원에 와서 항의 시위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동양 사태가 어떤 매듭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막 이제 현재화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심사를 보면 좁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동양그룹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데 한 57개 정도 계열회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업 집단, 재계 순위는 한 3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집단의 해체와 개별 계열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실업이라든가 일반 투자자의 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후순위 채권과 같은 정크본드 수준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한 증권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 즉 투자자 구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소비자단체는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되돌려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높은 이자를 미끼로 매수를 독려한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면서 동양증권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약 4만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동참자를 모집하는 중입니다. 또 금감원은 동양증권 거래자 600여 명이 청구한 국민검사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 제도 도입 후 국민검사를 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또 전국 순회 설명회를 통해서 분쟁 조정과 소송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양 계열사 회사채나 CP 판매 과정에서 녹취된 그런 이제 녹음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쟁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불안전 판매 여부가 판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본시장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구제받지 못하는 투자자도 생길 수 있고 또 관련 금융사는 물론이고 금감원의 임무 혜택 여부도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오늘의 동양 사태가 제도의 문제인가 아니면 감독 책임의 문제인가를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지금 동양 사태는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 동양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것 봐라 금산분리 원칙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주주 적격성 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주장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동량 사태를 지금까지 드러난 겉모습을 보면 그 동량 그룹 57개 회사 가운데 5개 금융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50여 개 회사의 이제 자본 잠식 상태가 제가 듣기로는 이제 90년대 초부터 뭐 본격적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융업에 진출한 것은 90년대 중반이었고 결국은 이제 산업자본의 부족한 돈을 금융회사를 통해서 조달하다 보니까 이게 보면 이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 지배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처럼 그런 겉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금산분리라는 것이 만능의 약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금산분리가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좀 루즈벨트 이래로 이런 이제 정책을 좀 취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이제 미국의 실정을 들여다보면 미국 사회에서도 이제 원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미국의 계속되는 금융 위기, 그 다음에 이번에 동량 사태를 보면 금산분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제 그 금산분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증거가 되고요. 그래서 동량 사태를 그냥 뭉뚱그려서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진단을 선행해야 좀 효과적인 재발 방지책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산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글과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량은 이제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그 다음에 동량증권의 자회사인 파이낸셜 대부, 그 다음에 채권 추심업체인 TY머니 대부 등의 금융사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고펀드가 57.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동량의 주식 지분 3%를 볼 때 동량을 대주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증권사에 있습니다. 근데 자본시장법을 보면 이미 대주주 진입 시의 자격심사뿐만 아니라 진입 후의 사후적이고 주기적인 심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인지는 좀 논의할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크기보다는 이제 행태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저축은행의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여기에 따르면 2년 주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1년 주기로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뭐 구체적인 법조문과 이것은 좀 발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회사를 겨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보험회사에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동량 사태를 볼 때 동량 보험은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대주주가 보고 펀드이기 때문에 동양그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현행 보험업법이 여러 겹의 방화벽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동양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 합해서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자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야당이라든가 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그분들이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열심히 읽어봤는데 결국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뭐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금산분리 이런 것은 이제 중간 목표고 결국은 이제 뭐 재벌 해체 뭐 굉장한 이 기업 구조에 대한 개편이라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가서 그것이 이제 민주화 투쟁의 일환이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핏 들어보면 그럴듯하지만은 정말 그분들의 그 책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런 입법을 해야 되는지 의도가 불명확하고 또 이제 많이 지적이 됐지만은 헌법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 민주화 조항이 도대체 어디까지 기능한 것인가 그게 2항에서 1항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문제도 있고요. 또 과잉입법, 또 비례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에 벗어나는 그런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뭐 전 세계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비슷한 제도는 있지만 우리식의 그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그 자료를 찾아서 뉴욕주 보험법도 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건데요. 거기에도 보면 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규제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내용이지 뭐 이거를 주기적으로 뭐 또는 규모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이런 것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그 보험업법을 봐도요. 어떠한 이제 금융관련법의 위반 행위를 특수관계인들이 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서 지분을 처분하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은 아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 이제 또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서 내각 총리 대신이 명령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명령을 실제로 내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보험업법 교과서를 보면 그런 문제는 거의 그냥 법조문만 열거하고 지나가는 식으로 그냥 정말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하나 삽입해 놓은 것이고 우리처럼 이거를 뭐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금융위원회도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위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제 딱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한 금융위원회가 재차 이러한 의제를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수정안에서 이 부분을 빼버린 것은 좀 늦었지만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시스템의 개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태의 어떤 제도적인 결함과 그 다음에 감독상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좀 더 진행되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된 다음에 확정해야 될 문제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책임자 문책과 금융 감독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관련 기관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규제 개혁위가 좀 문제를 키웠다라고 하고, 또 규제개혁위는 나름대로 또 해명 자료를 내고, 또 금감원은 10월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장황한 이런 이제 또 보고를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제 그 밝힌 자료를 보면, 종전의 신탁업 감독 규정이 개정돼서 증권회사가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을 편입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조항이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이런 이제 유가증권 발행에 대한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계열 회사 자체가 이런 불량한 회사채나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다만 이제 증권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니까, 증권회사는 뭐 금융감독원에서 감독 대상이니까 거기서 이제 파는 그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2년 7월에 그래서 금융투자업 규정의 개정을 건의해서 올해 4월에 개정이 돼서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금감원이 이 개정 법령의 시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실관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사채 발행 한도 같은 거는 상법에도 규정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무한정하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를 계기로 해서 감독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하고 있는 일 중에 자본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하는 이른바 트윈픽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법안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뭐 장단이 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분리주의 규제를 택하는 것은 호주와 네덜란드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국이 이제 싱글 시스템에서 트윈픽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당의 선거 공약으로 이행을 하는 것이어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모아본 자료로는 이제 싱글 시스템으로 가는 게 제가 파악한 자료는 한 85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재무성에서 트윈픽 시스템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이제 백서는 하나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그 미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간의 권한 분배라든가 뭐 이런 이제 문제도 좀 아주 독특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영국의 그 파이낸셜 서비스 오소리티와 영란은행과의 관계 이런 것과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명분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분 아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또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밥그릇 싸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또 뭐 감사원이나 한국은행이나 뭐 예금보험공사나 뭐 이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을 또 찾으려고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요 이제 호주식 모델을 좀 소개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뭐 그쪽으로 가자라는 거를 그 강하게 준비하고 그런 얘기가 좀 먹혀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이거 좀 글로벌 기준에서 봐서 좀 예외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뭐 동양 사태가 터졌으니까 그 확실히 문제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튼 고치고 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감독 체계가 새로 됨으로써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또 금융회사들의 부담 이런 것도 좀 고려를 좀 해서 좀 더 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금의 상황에서 동양 사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기업주의 무모한 경영 판단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무리하게 그 자본을 그렇게 조달했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막혀 있다라는 것은 이미 시장이 그 기업으로부터 많은 신호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열사인 증권회사가 악역을 맡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그 부실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강화해서 결국은 규제 강화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정쩡한 결론일 수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처방을 내려야 재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간다. 어느 한쪽에서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히 금산분리 전면 시행이나 대주주 적격성 전면 실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